이 수업은 광주의 5월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동체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수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 배려와 공감의 역량입니다. 학생들은 책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민주적 시민성의 출발점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타인 배려와 공감의 역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학생들은 책 속의 주인공의 관점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정립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적 판단 및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와 실천의 소통 역량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민주주의와 관련된 소재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며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과 책의 이야기의 줄거리 흐름을 읽기 전략을 통해서 요약해보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롤링 페이퍼 토론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 질문을 설정하고 친구들과 댓글 토론을 통해 공유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찬반 토론이 갖는 맹점인 경쟁심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관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토론 방식인 공존 토론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미덕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 나무 키우기 활동과 주장하는 글쓰기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두 활동은 학생들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더 구체화하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월 혹시 캠프의 주제 알고 있나요?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태도를 지녀야 할까? 맞아요. 우리 5월 캠프 주제는 권리와 의무인데 오늘은 우리 5월 캠프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장면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왔는지를 한번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우리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봤어요? 10쪽에 보면 이 헌법에 이제 첫 제1장이 나와 있는데 1장에 제1조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1조 1항과 2항 혹시 읽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보자, 다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그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36쪽에 보면은 제37조가 있는데, 제37조는 조금 길이가 있어서 이항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해요. 이항 부분을 내가 읽어줄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야?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사실 참 되게 어려운 말이기도 해. 그래서 한번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란 뭘까를 한번 쌤이 준비를 해봤는데,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 번째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앞에 헌법에서 살펴봤을 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는 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는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와 관련된 우리 오늘 5월의 캠프 주제 도서인 5월 달리기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책 표지 한번 살펴볼게요. 쌤이 이거 수업 끝나면 읽어보게, 아직은 읽어보지 말아요 라고 했었는데 요거 책과 친해지기 표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면 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뒤에 보면 글도 나와 있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 속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戦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쌤이 봐도 정말 심각한 분위기의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책 제목은 또 5월의 달리기잖아. 여러분들은 달리기랑 관련된 경험은 또 있어요? 운동회 때 달리기 했던 경험. 맞아요. 우리 운동회 때 달리기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뒷배경과 운동회 때 많이 하는 그 달리기랑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럼 이렇게 책 표지를 둘러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일까? 5.18에 말하는 내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5.18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차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해요. 추천의 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는 고장난 회중시계, 묻은 경기장의 다크호스, 합숙소 6호방, 지옥 훈련장의 자유시간, 아주 긴 시간 1초, 화려한 외출, 무시무시한 광경, 악당의 꿍꿍이, 요란한 총소리, 금남로에 핀 밥태기꽃, 마지막 작전, 남쪽으로 달리는 막차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목차 한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더 흥미진진하지 않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다 읽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다 읽어왔나요? 네. 혹시 다 읽어온 사람? 이번 캠프 우리가 읽을 도서는 뭡니까? 5월의 달리기라는 주제. 작가가 누구죠? 김혜원 작가님의 5월의 달리기라는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5월 캠프의 탐구 질문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탐구 질문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가치와 태도를 지녀야 할까? 오늘 이 문장은 여러분 가슴 속에 내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 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책 속에 이 5월의 달리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누구누구 있었죠? 명수, 정태, 진규, 성일, 박호치, 명수, 아버지 등등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책에 선생님이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명언 제조기, 성일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책 속에 보면 많은 명언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명언 있나요? 없어요? 선생님은 맞아. 우정에 관한 그런 명언이 기억남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는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친구가? 그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 데모 일으키는 거랑 음? 그거를 진압하려고 그 군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폭력적으로 이제 제압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큰 역사적 사건이죠. 바로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언급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맞아요. 그래서 책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는 의미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32쪽을 한번 봅시다. 자, 32쪽에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책 내용을 잘 읽었는지 비대면 수업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인덱스를 붙여오라고 과제를 내주셨을 거예요. 맞죠? 인덱스를 어디에 붙여오라고 했죠? 책에 있는 누구? 각 인물들의 뭐와 뭐? 말과 행동에 붙여오라고 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완성해 주면 됩니다. 자, S는 뭐라고 돼 있나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 거고요. 지금 적는 건 아니고요. W는 뭡니까?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서술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S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시간을 10분 줄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나누어 주길 바래요.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군인들이 사람들을 진압해 소년체전이 연기되었다. 또 명수 아버지가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돌아가셨다. 정태와 명수가 서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정태를 이기겠다는 명수의 목표는 지워진 것 같습니다. 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시계를 주기 위해 시계방을 돌아다녔다. 그 다음 군인은 시계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이번에는 그 인덱스 붙인 부분을 참고로 각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를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분석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활동지 여러분 꾸러미 33쪽을 한번 펴봅시다. 자, 33쪽에는 총 4명의 인물이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 빈칸에는 여러분 누구를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시계방을 찾아온 마지막 손님이 누구일까요? 도와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합시다. 명수 시계방을 찾아온 마지막 손님 우리 자 누굴까요? 계엄군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빈칸은 계엄군이라고 쓰고
계엄군인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 선생님 10분 줄 테니 거기 안에 있는 표에 여러분이 인덱스 붙여온 걸로 다 안 적어도 되고 핵심적인 그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그 인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만 인덱스 붙인 걸 찾아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붙여온 걸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성격과 가치를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인물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만큼 각자의 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해답을 생각해서 한번 손을 들어서 발표해 볼게요. 저는 자유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자유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준이처럼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질문을 정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캠프의 탐구 질문과는 별개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질문 한 가지를 탐구 질문으로 정해볼 거예요. 그래서 34쪽에 보면 탐구 질문을 만드는 활동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 또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질문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이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 주고요. 그 질문을 만든 다음에는 친구들과 댓글로 소통을 해볼 거예요. 댓글은 여러분들 각자 34쪽에 질문을 만들어서 써주면 우리 모든 친구들과 나의 교재 꾸러미를 돌려가면서 그 친구의 고유한 탐구 질문에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친구들의 생각을 덧붙여 가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간 선생님이 5분을 줄게요. 시작! 자, 이제 넘겨주세요. 자, 옆 사람에게.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 33쪽 한번 봐볼까요? 자, 33쪽에 마지막 빈칸에 적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계엄군. 우리가 같이 읽어볼 부분이 바로 우리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엄군과 관련해서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토론 주제를 정해볼 거야. 토론 주제는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동부 권역이 전체에 토론할 수 있는 주제 하나를 정해볼 거야. 151쪽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동부 1반, 2반, 3반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같이 따로 나눠서 한번 읽어볼 거야. 자, 이 장에서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요. 생각이 난 친구는 손을 들어서 자유롭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엄군이었다면 지휘부의 명령을 따랐을 것이며 내가 시계방 주인이라면 계엄군에게 고마울까 아니면 계엄군을 약간 싫을까? 네, 계엄군이 자신의 그 잘못을 후회하고 사과를 할 때 나라면 그 사과를 받아줄 것인가. 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다. 계엄 번역별로 우리 동부 번역에서 이 주제 많은 친구들의 의견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싶어. 계엄은 필요한가? 하나, 둘, 셋, 넷, 10명, 11명. 내가 계엄군이라면 명령에 따를 것인가?
없네. 한 명, 두 명. 다 좋은 주제야. 인우의 주제. 민주주의와 계엄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다음 마지막. 내가 시계빵 주인이라면 이거 아니구나. 민영이 거. 내가 시계빵 주인이라면 계엄군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 3명. 마지막. 계엄군의 용서를 받아줄 것인가? 야, 이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재보니까. 자, 그럼 우리 비슷비슷한데 이 계엄이 필요한가 여부는 뭔가 좀 단답형의 답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계엄군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엄군의 용서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계엄군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꺼내서 교재 꾸러미 35쪽에 토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해볼 토론은 찬반 토론 중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에 각각 모두의 입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토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찬성의 입장이든 반대의 입장이든 간에 두 가지 입장을 각각 근거와 그다음에 근거에 대한 설명을 조사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적절한 거는 2개 정도씩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거. 용서한다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서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용서하겠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근거 설명. 우리 입학 캠프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지? 의 핵심 키워드고 반대 측의 핵심 키워드야.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핵심 키워드고. 준다면 근거 자료 조 토론 주제는 선생님 칠판에 써놨으니까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선생님이 토론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입론은 3명씩 할 거예요. 여기 앞에 3명이 입론, 앞에 3분 친구가 입론, 그 뒤에 2명씩 예나, 예서, 요린, 인우는 질문 및 반론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이 찬성, 왼쪽이 반대입니다. 자, 시작이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자 교사 박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역지사지 공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먼저 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는 바로 계엄군을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계엄군의 사과를. 찬성과 반대팀 양팀 입론자와 질문 및 반론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먼저 주장할 내용을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토론 절차와 심사, 또 관찰 관점을 소개해 줄게요. 본 토론에서는 총 2회에 걸쳐서 역할을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먼저 1회 토론은 10분간 진행할게요. 양 팀은 질문 및 반박을 할 때는 쪽지나 메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회 토론이 종료되면 2회 토론에선 서로 찬반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면서 듣도록 하세요.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38쪽 메모칸에 적으면서 상대팀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질문 및 반론을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찬성팀, 반대팀의 의견을, 입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입론은 3명이 각각 1분씩 쓸 수 있습니다. 양 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은 타이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론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그대로 말해주는 게 입론입니다. 친구들이 말할 땐 경청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찬성팀부터 입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학생부터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시작! 저는 계엄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계엄군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엄군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고 이에 군인들은 자신이 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물리적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낙인, 죄책감 등 시민들 못지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군인들은 이미 평생 후에 이용당함의 치욕 등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박지영 학생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계엄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을 확실히 뉘우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해 그 진심이 느껴지게 사과한다면 사과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팀 친구들이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찬성팀에게 질문 및 반박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반박을 맡은 정요린 김인우 학생은 1분의 시간 작전 타임 동안 질문할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정요린 김인우 학생이 찬성팀의 입론자들에게 질문 및 반박할 내용들을 발표해 주길 바랍니다. 김선우 학생이 말한 그 근거에 따르면 계엄군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냥 지휘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질문은 계엄군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국민들을 다치게 한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명령을 어기고 그런 대처를 하게 된다면 군인들도 처형 같은 걸 당할 수 있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행동을. 이번에는 1차 토론 잘 들었고요. 반대팀의 입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의 입론 맡은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사과만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이나 그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기 때문입니다. 계엄군들은 그때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죽였고 그때의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대부분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쉽게 사과를 받아준다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은 학생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피해자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다.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태양 학생의 입론을 1분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시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것은 중대한 죄가 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총을 쏘지 않았다면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세영 학생의 입론을 1분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저는 계엄군의 잘못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 이번 계엄군 사태도 인간의 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받는 사과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찬성팀 신예서 학생과 최예나 학생이 이 반대팀의 입론에 대한 질문 및 반박을 위한 작전 시간을 1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동안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앉아서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예서 학생 마이크 들었죠? 자, 찬성팀 질문 및 반론자들의 질문과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독재 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던 계엄군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후회한 계엄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계엄군들도 꼭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인요원이라는 시민은 43년이 지나서도 5월만 되면 우울해지고 무서워지기 때문이다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엄군은 지휘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휘부가 시킨 일이기에 계엄군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지휘부가 한 것이니 계엄군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군인이 우리나라의 국민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휘부의 명령이 아니라 계엄군의 의지로도 국민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과 반론이 없으면 이제 2차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토론은 서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민 학생과 김선우 학생이 질문 및 반론, 그 다음에 여기 세 친구가 입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세영 학생, 신예서가 아니라 우리 인우랑 요린이가 입론, 그 다음에 여기 두 친구가 질문 및 반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할 시간 1분 주겠습니다. 찬성팀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입론자인 정요린 학생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착용 부탁합니다.
계엄군의 사과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첫 번째, 계엄군은 시민들을 위협했다는 죄책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령을 따르다가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계엄군의 손을 잡은 것이고 그들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족에게 죄책감을 인정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의 잘못이 아니고 지휘부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에서 계엄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계엄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용서해 주었고 유족들은 정작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계엄군의 증언으로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엄군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대팀에서 질문 및 반론을 위한 준비를 문현민 학생과 김선우 학생이 해주고 1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민 학생, 문현민 질문자가 양 찬성팀 입론자들에게 질문 및 반론 시작해 주세요. 정유린 토론자에게 반론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충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보았을 때 군인들은 감정적으로 시민들을 제압했습니다. 책 90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군인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 신경질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의도도 살짝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의도가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됐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응답이 없으면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줄까요? 자, 이상으로 토론은 마무리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지켜본 것들 좀 마지막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감동받았던 건 양 팀 모두 협동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팀으로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한 점이 굉장히 좋았고, 좀 아쉬웠던 점은 상대방의 눈을 좀 바라보면서 적절한 제스처도 같이 있었다면 더 좋은 토론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토론은 승패는 있지만 오늘 토론은 양쪽의 역할을 둘 다 경험해본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반대에 익숙해지자,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 모든 별로 최종 합의안을 만들 건데요. 선생님이 이젤 패드를 줄 거예요. 이젤 패드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 각자 팀이 좀 나눠져 있죠. 이 상태에 모든 그대로 책상 움직이지 말고 이젤 패드 안에 여러분들의 5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최종 주장과 근거를 이젤 패드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의 최종 합의안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휘부가 명령을 했더라도 가만히 있던 민간인을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과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아픔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과만으로 용서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최종 합의안은 찬성입니다. 계엄군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계엄군은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고 이에 군인들은 자신이 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군인들 입장에선 최선이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물리적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막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낙인, 죄책감 등 시민들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군인들은 이미 평생 후에 유용당함의 치욕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정해볼 건데요. 여러분 38쪽에 보면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 38쪽, 9쪽 보면. 그 메모장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위한 주제를 한번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5월의 달리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아주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게 느낀 그런 점을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이제 36쪽에 개요 짜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나 문장 형태로 직접 한번 짜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활동으로는 선생님이 칠판에 나무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 나무는 민주주의 나무예요. 민주주의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든 친구들별로 나무를 크게 하나 그려서 이 나무의 뿌리 부분에는 뭘 쓰면 되냐면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을 뿌리 부분에 붙임쪽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뭘 쓰냐? 이파리 부분에는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작은 실천 계획이나 행동들을 잎사귀에 붙임쪽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 5월 캠프에서 권리, 의무라는 단어를 배웠고 5월의 달리기라는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5월 민주주의 캠프를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논준적 글쓰기와 주제 독서에 대한 필사 독서 노트를 작성하며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맨날 전교학생 선거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서 소중한 표를 실천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